안녕하세요. 해커스학원 강남 캠퍼스에서 토익 1C를 담당하고 있는 리암입니다. 자, 저희 5월 31일 토익 총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익 시험 자료와 강의는 해커스학원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자, 일단 전반적으로 LC 난이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우리 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Part 1과 3 각 중하와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art 3는 생각보다 조금 어렵긴 한데 중상 정도는 아니라서 중으로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Part 1 난이도 중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직관적인 시각 일치라고 했는데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과 선택지에 나와 있는 것들이 되게 매칭하기 쉬운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다음으로는 일상적인 동작 어휘라고 했는데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꽤 쉽게 말하면 쉬운 단어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쉽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많이 봐왔던 익숙한 단어들이 등장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단순한 문장 구조입니다. 복잡한 문법의 변화들이 많지 않고 단순한 문장들이 나열돼 있어서 그 점이 있어서 비교적 쉽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Part 1 구성을 볼게요. 문제가 총 아시다시피 6문제가 있죠.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나눠보자면 일단 사람이 등장하는 문제, 첫 번째, 우리 한 명이 나오는 쉬운 문제 2개 나왔고요. 그러면 우리 사람이 나온다라는 거는, 한 명이 나온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우리 보통 시선, 동작, 그리고 도구 이런 것들을 위주로 봐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2명 이상 나오는 경우에는 어떤 걸 봐주셔야 됩니까? 상호작용을 봐주셔야 돼요. 서로 대화를 하고 있다든지 향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봐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2명 이상 나오는 거 하나 더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거기서 우리 풍경, 우리가 주변에 볼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풍경으로 제가 빼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물들이 많이 나오는 문제 하나 또 있었고요. 총 우리 4개와 2개 해서 총 6개입니다. 자, 먼저 우리 문제를 풀어보면요. 핵심 문항 중에서 동사 불일치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사진에 여자가 한 명 있고요. 어디 있냐면 벤치에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양산을 손에 들고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가방이 벤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정답 예시를 한번 보자면 The woman is using a parasol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parasol 이렇게 되는데 강세가 앞에 들어가는 단어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 para라고 하면 막다라는 뜻이고요. sol은 태양입니다. 그래서 parasol 그러면 양산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파라솔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 편의점 앞이나 그죠? 해변에 있는 그런 파라솔을 떠올 수 있는데 그런 거는 보통 우리 그냥 umbrella, 우리 우산 아시죠? 그래서 그냥 umbrella 또는 해변에 있는 거면 beach umbrella라고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parasol이라고 하면 개인이 들고 다니는 양산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parasol 들고 있는 상태. 그러면 이제 using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holding 같은 단어도 될 수가 있겠지만요. 그런데 여기서 오답들은 어떤 게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the woman is tying her shoes. 여러분, 특히 우리 기초 레벨인 분들은 tie 요거 조금 뭐지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tie라고 하면 묶다예요. 머리를 묶을 수도 있고 끈을 묶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tying her shoes라고 하면 신발끈을 묶고 있는 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뭡니까, 여러분? tying이라고 했습니다. ing. 그러면 지금 그 동작이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했던 거는 어때요? 그냥 양산만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들고 있는 동작에는 using 또는 holding 해서 ing가 붙어도 되지만 tying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양산 들고 신발끈 묶기가 어렵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는 tying이 아니라 상태를 표현하는 문장은 나올 수 있겠지만 tying은 오답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shoes 같은 단어들 있죠. 우리 아까 또 가방도 말을 했는데 backpack 같은 단어들 그런 것들이 다 등장은 하지만
동작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런 오답 유형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목적어 불일치 문제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진에 사람이 3명이나 나와요.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들판, 어딘지 모를 들판 위에서 2명은 막대기에 작업 중입니다. 일단 여러분, 막대기라고 하면 영어로는 뭡니까? Paul이라고 합니다. Paul. 그래서 길게 일반적으로 수직적으로 위아래 이렇게 서 있는 거를 우리 Paul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정답 예시는 One of the men is fixing a Paul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one of the men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 명이 등장은 했지만 그 중에서 한 명에게만 해당되어도 우리 one of the men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one of the men is fixing a Paul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 여러분, fix 보면 뭐 생각났습니까 여러분? 고치다 떠오르셨죠? 고치자도 돼요. 고치다도 되지만 고정하다라는 의미의 우리 fix가 또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만약에 그 사진에서 뭔가 도구로 고치는 게 아니라 고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것도 fixing을 쓸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물론 fixing 말고도 우리 secure 같은 단어도 있죠. 우리 secure이라고 하면 형용사가 떠오르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있지만 또 동사로 고정하다 의미에서 fix와 마찬가지로 secure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답으로는 Some of the men are stepping on stairs 이렇게. 자, 근데 이 사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람이 3명이나 있는데 2명은 작은 사다리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stepping on a ladder 이라고 하면 정답이겠지만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on stairs라고 했거든요. 그죠? 그러면 stairs는 계단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딱 들었을 때 다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정답 표시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마지막까지 우리 목적어 들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동작과 상태 혼용하는 문제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사진에 미술관 복도가 있습니다. 미술관 복도 중앙에 우리 청소부가요, 대걸레를 들고 청소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서 정답 예시. A hallway is being cleaned 이라고 했어요. hallway는 복도를 말을 하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aisle이라는 단어도 있죠. aisle에서 s는 묵음입니다. aisle도 복도라는 의미도 있지만 aisle과 hallway 어떤 차이 있다? aisle는요, 여러분 우리 양쪽으로 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좌석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선반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 aisle이라고 하지만 hallway는 아무도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벽 같은 구조로 돼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술관도 다양한 형태가 있겠지만 딱 좁은 복도처럼 돼 있고 좌우로 사진 또는 그림이 있는 그런 형태의 미술관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술관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그거를 hallway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 hallway is being cleaned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가 뭡니까? being이거든요. being은 사람이 동작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being이라고 했을 때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오답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제가 기본적으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사람이 없지만 being이 나오는 단어들도 있긴 하지만 그건 예외고요. 소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being이 나왔는데 사람이 없다? 그러면 속어, X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being cleaned니까 우리 청소부가 했다. 청소부가 있고 그 행동을 또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오답으로는 a wall has been painted라고 했어요. 여러분, a wall, 벽이잖아요. has been painted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문장 구조가 다르죠. has been이라고 하면 이건 뭐다?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실 뒤에도 틀렸어요. 여러분, painted라고 했는데 우리 페인팅 하면 우리 미술관 하면 페인팅 떠오르잖아요. 페인팅은 그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painted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우리 보통 말하는 도배를 말하는 거예요. 벽이 도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도 틀렸지만 페인팅해서 연상으로 painted 도배 한국어로 하면 헷갈리면 안 되겠죠? 자, 이번에 part 3 난이도는요. 우리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paraphrasing은 뭐예요, 여러분? paraphrasing은 한국어로 하면 말 바꾸기입니다. 같은 의미를 다른 단어들을 써서 적어 놓은 걸 말하는 건데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는 크게 어렵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배경 정보를 초반에 명확히 암시했다라는 점, 이 점에 있어서 꽤 지문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크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배경 정보 있잖아요. 배경 정보는 어떤 거 말하는 거예요? 장소, 그리고 화자들의 신원, 누가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알려주는 이런 배경 정보는요. 보통 지문의 초반 10초 정도에 대부분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되게 명확하게 암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단어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특정 단어들을 통해서 암시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직관적인 시각 자료입니다. 우리 시각 자료가 우리 매칭하고 스키밍하고 복잡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이번 건요. 조금 놀라울 정도로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이 단어밖에 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문제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난이도를 내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Part 3는 원래 쉬운 파트는 아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난이도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어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토익 리스닝을 담당하고 있는 신영화입니다. 오늘 5월 31일 토익 Part 2 그리고 4의 총평을 시작해 볼 텐데요. 그 전에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아주 유익한 무료 학습 컨텐츠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꼭 오늘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에 방문해 보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려요. 자, 그러면 모두 시험 잘 보셨을까요, 여러분? 자, 오늘 Part 2와 4의 총평을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Part 2의 총평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오늘의 Part 2 전체 난이도는 중상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동안의 시험과 비교했을 때 큰 이변은 없었던 것 같고요. 보통 초반부에는 다소 직접적인 우리가 충분히 예상 가능한 대부분의 이론서에 정리되어 있는 풀이법에 충실한 응답들로 구성이 되는 편이죠. 오늘 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20번에 진입하면서부터 약간의 난이도가 상승하면서 이제 중후반부에 걸쳐서 좀 예상을 벗어나는 간접적인 답변들의 비중이 커지는 또 킬러 문항들이 한 두세 문제 정도 등장했던 그런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는 난이도의 시험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유형별 분석을 보시면요. 의문사 의문문이 12문제, 비의문사 의문문은 13문제, 그래서 비중도 역시 이렇게 큰 지난 시험과 큰 차이점 없이 등장했고요. 오늘 시험에서 조금 두드러지게 볼만한 부분은 긍정, 부정의 답변을 취할 수 있는 조동사 혹은 비동사로 시작하는 이런 질문들의 비중이 조금 컸다는 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유형이죠. 평서문의 경우 이제 세 문제로 등장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평소에 여러분 듣기 연습을 꾸준히 하시고 그리고 Part 2는 난이도의 스펙트럼을 좀 넓히는 것으로 이제 시험 직전에 가서는 이제 트레이닝을 해주세요라고 제가 현장 강의에서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요. 일단은 바로 듣고 바로 이해해야 하는 청취력과 가장 직결되는 파트인 만큼 평소에 여러분 듣고 따라 말하는 능동적인 쉐도잉 학습을 통해서 청취력 상승의 목표를 두고 이제 대비를 해 주셔야만 합니다. 오늘 시험에서 약간 발음이 조금 어색하다거나 그러니까 말을 조금 빠르게 한다거나 발음이 많이 뭉개어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내가 알아들은 범위 내에서 우리 Part 2는 오답을 소거해 가면서 접근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접근할 수만 있다면은 사실 체감 난이도에 비해서 의외로 이제 실제 점수는 나쁘지 않게 잘 나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Part 2에서 난이도를 높이는 킬러 문항들을 위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킬러 문항이라는 것은 이제 고득점자와 그렇지 않은
분들을 이제 구분하는 변별력을 높이는 그런 답변들을 취하는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여기 질문을 보시면 What are we discussing in the meeting? 회의에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될지, 즉 회의의 주제, topics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논의 주제로 답을 하는 응답을 예상할 수 있겠지만, 자, 첫 번째부터 한번 가능한 답변 확인해 볼게요. They are listed on the agenda 라고 답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때 agenda라는 것은 뭘 의미하나요? 그쵸. 회의에서 다루게 될 그 논의 주제, discussion topics, 안건이나 의제를 뜻하는 표현이죠. 그러면 안건에 그것들이, 즉 그 topics, 논의 주제들이 나와 있어요 라고 답할 수도 있고요. 또는 check the notice board for the details. 그 세부 사항을 위해서는 이 notice board 게시판, 공지 게시판을 확인하세요.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요. 라는 의도로 답할 수도 있고요. 또 It's all in the group chat. 우리 요즘에는 그룹 챗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룹 채팅에 채팅방에 나와 있어요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제가 당신에게 list of topics, 이제 그 주제들의 목록들을 이메일로 보내드렸어요 라고 답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메일에 나와 있다는 얘기죠. 자, 공통점은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당신이 요구하는 그 정보가 어디에 나와 있으니 그 정보를 원한다면 뭘 참고하세요 라는 식으로 답을 하는 이른바 모호한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무엇에 관해 논의할지 주제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제 다소 모호하게 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알고 있다면 직접적으로 답을 해줬겠지만 당신이 원하는 정보 여기 나와 있어요. 그거 보세요. 이런 식으로 답할 수도 있다는 거. 여러 가지 패턴이 가능하죠.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그 평서문이에요. 질문이 아닌데요. Something seems wrong with the sales figures here. 여기 매출액에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라는 내용의 평서문입니다. 여러분, 평서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핵심 정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건데요. 이 평서문 속의 핵심 정보는 바로 wrong, 그리고 sales figures가 되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키는 바로 이 wrong이라는 거예요. 자, 매출액에 뭔가 오류가 있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평서문이라는 것을 파악하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뭔가 적절한 반응이 나와줘야만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I'll review them once more. 제가 한 번 더 그것들을 매출액을 확인해 볼게요. 혹은 제가 double check,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또는 let me recheck them. 다 비슷한 내용의 답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시 확인해 보겠다라는 말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이런 식의 답변이 짝이 잘 맞는 응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요. Do you know how to get to the event hall? How to get to라고 하면은 이제 장소로 가는 그 방법을 묻는 건데요. 행사장으로 어떻게 가는지 아시나요? 라는 질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길을 안내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동 수단 같은 걸 알려주는 그런 직접적인 답변을 예상해 볼 수 있겠지만 Here's the directory. 여러분, directory라고 하면요. 일단 두 가지 의미로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요. 토익에서의 directory는 층별 안내판이란 뜻이 있고요. 그리고 주소 성명록, 이른바 전화번호부라는 뜻으로도 포트 3, 4에서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의 directory는요, 여러분, 바로 그렇죠. 층별 안내판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길을 묻는 질문에 directory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답을 하면 그 행사장의 위치가 directory, 건물의 안내판에 나와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응답이 되겠죠. 또는요, 비슷하게 check a map, 지도를 확인해 보세요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저기에 게시되어 있는 저 사인, 표지판을 보세요 라고 답할 수도 있어요. 또 You will see the floor plan near the entrance. 출입구 근처에 평면도, 도면이 있을 거예요. 그걸 보시면 돼요. 자, 다 어때요, 여러분? 결국에 의도는 똑같다는 거죠. 당신이 원하는 그 정보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한 패턴의 응답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파트 2에는요. else의 빈출 표현이 굉장히 많이 녹여져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표현들이 혹시 생소하다면은 꼭 다음번 시험 대비를 위해서 오늘 숙지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가볼까요? Where is your car parked? 당신의 차는 어디에 주차되어 있나요? 뭐 질문은 심플해요. 주차되어 있는 장소를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소가 아니라 이렇게 답할 수도 있습니다. I didn't drive to work today. 저 오늘 차 가지고 출근 안 했는데요. 또는 I took public transit this morning. 대중교통 이용했어요. My car is at the repair shop 하면 제 차가 수리점에 있어요 라는 얘기는 차를 쓸 수 없는 상태이니까 차 안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I don't own a car 하면 저 차 없는데요. 또 I walked to the office today. 저 오늘 걸어왔어요. 자, 이와 같은 답변들 결국엔 다 차를 안 가지고 왔다. 즉 주차가 어디에 되어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지만 장소로 답을 할 필요조차 없어지죠. 왜? 질문의 의도가 아예 무의미해지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차 없는데요, 차 안 가지고 왔는데요 라고 답하면 장소로 답할 필요는 없지만 논리적인 연결고리는 여전히 있겠죠. 그 다음은요. 자, Are you heading to the coffee shop down the street? 이 길 따라 있는 그 커피숍에 가실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일단 질문의 의도는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커피숍에 갈지 안 갈지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yes or no로 이제 답을 할 수 있는데 yes or no는 기준이 결코 될 수 없죠. 생략도 가능하잖아요. 자, 어떤 답변이 등장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yes 또는 no 이런 긍정 부정의 답변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자, 반전의 응답으로요. It went out of business last month. 여러분 우리 go out of business라고 하면 폐점하다. 즉 상점이 문을 닫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지난달에 거기 폐업했어요. 그 다음에 they moved to a different location. 거기 다른 지점으로 다른 위치로 이전했어요? 라고 답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길 따라 있는 그 커피숍이 더 이상 그 장소에는 있지 않다는 거죠. 또 that place. 그 장소는요 현재 수리 공사 중이에요. 이렇게 답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에 이 답변들의 맥락은요. 어떤 의미가 되는 걸까요? 현재로서 운영하고 있지 않다. 거기 문 닫았어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부정으로서 지금 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소 좀 여러분들의 예상을 벗어나기는 하지만 어때요? 이런 식의 간접적인 답변들은 질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연결할 수 있는 청취력을 좀 많이 요구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답변 자체가 조금 까다롭게 느껴지더라도 퍼츠에서는 우리 충분히 오답을 소거해가는 소거법의 기회가 있으니까요. 알아들은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자신감을 잃지 마시고 알아들은 범위 내에서 오답을 지워나가는 식으로 가장 최적의 선택지를 도출하는 식으로 접근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까다로웠던 이런 답변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맞히셨다면은 아마 퍼트2에서 여러분 아주 좋은 점수를 예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퍼트4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상 정도로 또 보여집니다. 제가 중이라고 시작한 이유는요. 우리가 재표현하는 거, paraphrasing이라고 하죠. 이 재표현되는 비중이 오늘 시험에서 한 2문제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즉 나머지 문제들은요. 여러분 그 집중만 잘 할 수 있었다면 속도감만 잘 따라갈 수 있었다면은 귀에 들리는 대로 그 중요한 단서가 되는 키워드가 눈에 딱딱 보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았는데 왜 여기에 상을 또 붙여놨는지 이유를 설명드리자면요. 일단은 속도가 조금 빠르게 느껴졌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반부에 시작하자마자 단서가 막 등장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오늘 시험에서도 약간 지문이 딱 시작하자마자 바로 첫 번째 문제의 단서가 한두 단어에 걸쳐서 바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초반부에서 여러분 집중력이 좀 흐트러졌다면은 그 지문의 방향 자체를 아예 잡지 못해서 그냥 통으로 놓치는 경우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 때문에 제가 상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의도 파악 문제가 조금 까다롭게 등장했기 때문에 제가 퍼트4의 전체 난이도를 중상으로 한번 측정을 해보았어요.
자, 파트 4는 시험에 나오는 지문의 유형이 상황에 따라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오늘 시험에서 등장한 지문 유형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본다면요. 일단 전문가의 강연 혹은 설명이라고 하는 instructions에 해당이 되는 지문 유형이 2지문, 그리고 공지가 2지문, excerpt from a meeting이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회의 발췌록이라는 일종의 사내 연설 지문인데요. 계속해서 Part 4에서는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문 유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평소에 이 회의 발췌록에 대한 출제 포인트와 흐름, 빈출 표현들을 좀 잘 숙지를 해 두는 것을 권장드려요. 그리고 텔레폰 메시지 1지문, 방송, 팟캐스트가 2지문 등장했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업계의 상황별 지문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뭐 이를테면 조경업계, 그리고 뭐 농업이나 기술, 그리고 유통 등등 다양한 industриes가 등장했습니다. 자, 토익은 아무래도 비즈니스적인 상황을 많이 다루는 시험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Part 3 그리고 4에서 접하게 되는 내용들이 대부분 업무적인 그런 상황들의 지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토익에 많이 나오는 그런 업계들의 빈출 표현들을 반드시 숙지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어서 지문 유형에 이어서 문제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등장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트 3와 4의 문제 유형을 크게는 이렇게 2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자, 특징은요. 여기 세부 사항과 관련해서 묻는 문제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부 정보를 묻는 문제에서 아무래도 비중이 크니까 실수가 좀 많이 나오실 텐데 오늘처럼 이렇게 좀 전개가 빠른 지문일수록 실수는 아마 이런 문제 유형에서 좀 많이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주제나 목적, 직업 근무처, 장소를 묻는 이러한 문제 유형들은 이제 그 청취력과 직결되고 상황을 이해하면서 들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 유형들인데요. 보통 첫 번째 문제로 많이 놓여져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 유형들에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요. 앞서 제가 시작하자마자 도입부에 단서가 바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아요 라고 했는데 이 문제 유형들이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 questions 71 through 7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이 준비 멘트가 나올 때에는 하던 동작 다 중단하시고 들을 준비 한 상태에서 첫 번째 문제의 단서를 노려들을 작정을 딱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지문에 문제 보기를 스키밍하고 있다거나 혹은 다른 파트로 막 넘어가 있다거나 서둘러서 막 돌아오게 되면은 초반부 집중력 흐트러지기 쉽거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오늘 의도파악 문제가 Part 4에서 세 문제가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시각 자료는 크게 까다롭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